여러분, 최근 코스피가 역사적인 5,000포인트를 돌파하자 시장 자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중심은 로봇도 AI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폭등 흐름을 보인 건 바로 반도체 관련주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로봇과 AI라도 결국 반도체 없이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증시 대장주가 시가총액 1,000조 원 시대를 열면서 반도체 섹터는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기업들이 한국산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 줄을 서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엔비디아는 품질 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물량부터 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HBM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루빈 칩에 들어갈 차세대 HBM4 양산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완전히 공급자 우위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반도체 칩이 고성능화될수록 기존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그 엄청난 데이터 처리 속도와 발열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HBM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결국 이 성능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새로운 기판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이제 유리기판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에 가까운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급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칩 가격 상승에만 환호할 게 아닙니다. 칩의 성능을 100% 끌어올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유리기판 관련주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4로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며 부활 신호를 보낸 지금 그 성능을 완전히 구현해 줄 수 있는 해법 중 하나가 바로 유리기판이라는 겁니다. 칩을 만드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그 칩을 지탱하는 기판 기업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가 이미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다음 흐름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그 핵심에 위치한 곳입니다. 결국 삼성전자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의 낙수 효과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뒤에 숨겨진 진짜 주인공, 삼성과 SK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리기판 핵심 수혜주를 본격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드디어 반도체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근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먼저 출발하는 섹터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반도체입니다. 2026년 새해 초부터 메모리 시장에서 역대급 슈퍼사이클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국내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0조 원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 지수 방향성을 사실상 좌우하는 절대적 1위 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새해 시작과 동시에 먼저 출발하는 섹터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요. 실제로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자 삼성전자는 오히려 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반도체는 지수 상승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도체 사이클 호황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 여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떨까요? 글로벌 IB와 국내 증권사들 모두 삼성전자에 대해 당분간 업황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172조 원으로 상향하며 목표가 20만 원을 제시했고 흥국증권 역시 메모리 단가 상승을 반영해 176조 원의 영업이익을 전망했습니다. 삼성증권도 올해 영업이익을 161조 원으로 추정하며 자기자본이익률이 26%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외 금융사들의 전망은 더 공격적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을 국내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약 245조 원으로 제시했고 JP모건은 목표 주가를 24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HBM4 공급 본격화와 디램 가격 상승 흐름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기대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AI 열풍에 따른 메모리 업황 회복이 주가를 끌어올리며 한국 기업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인텔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PC 프로세서 최대 제조사로서 데이터 저장과 관리에 필요한 메모리 칩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입니다. 탄시 E5는 엔비디아가 최신 AI 가속기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메모리 칩 수요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AI 가속기에는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끄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공급자 우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탄시 E5는 인텔이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는지 PU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을 기반으로 AI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유능한지 PU 설계 책임자를 영입했다고 밝혔는데 업계에서는 지난달 퀄컴에서 합류한 지 PU 전문가 에릭 데머스를 지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GPU 개발 프로젝트는 지난해 ARM에서 영입한 데이터 센터 부문 책임자 케보크 캐치원 부사장 지휘 아래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시 E5는 GPU는 데이터 센터와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이라며 고객사들과 협력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양을 정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80% 이상, GPU는 AI와 데이터 센터의 핵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I 반도체 최강자인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 HBM4 공급을 예정보다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시장 솔직히 말해서 투자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구간입니다. 지수는 크게 빠지지도 않았는데 체감은 이미 하락장에 들어온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루 오르면 이틀 밀리고 반등 같아 보이면 바로 눌립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시장에서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확신은 없고 불안은 커졌고 들어가자니 무섭고 안 들어가자니 뒤처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내 판단이 틀린 게 아닐까가 아니라 주식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건가? 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순간부터 투자는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시장이 특별히 더 무서운 게 아니라 본인만의 기준 없이 매번 시장에 반응하며 매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워진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오를 때는 불안하고 빠질 때는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바로 그 약점을 가장 잔인하게 시험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본인만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실 수 있도록 작은 준비 하나를 해두었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급등할 것 같은 종목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매매를 하라고 부추기는 내용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감정이 아니라 오로지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매매를 거치면서 손실도 겪어봤고 수익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감정에 따라 매매를 계속하면 결국 제자리 걸음이거나 언젠가는 크게 흔들리겠구나. 그래서 저는 매매 방식 자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손실을 조금 보더라도 나만의 투자 기준을 먼저 세워보자. 그리고 그 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해보자. 그 이후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 과정에서 정리한 것들입니다. 이건 한 번 보고 끝나는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투자 판단을 하실 때 계속해서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하나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주식 전자책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투자를 이어가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주식 전자책 안에는 어떤 기준들이 담겨 있는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대표적인 9가지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쐐기형 패턴, 원형 바닥, 원형 천장, 트리플 바텀, 트리플 탑, 더블 바텀, 더블 탑, 역 헤드 앤 숄더, 마지막 헤드 앤 숄더까지. 다만 이 패턴들을 단순히 외워서 맞추는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역 헤드 앤 숄더 패턴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역 헤드 앤 숄더는 흔히 바닥 신호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이 패턴을 무조건 오른다는 신호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가격보다 거래량과 흐름입니다.
왼쪽 어깨와 머리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오른쪽 어깨에서 가격은 크게 빠지지 않는데 거래량이 다시 붙기 시작하는지, 이 흐름이 만들어질 때만 매매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넥라인을 돌파할 때도 단순히 위로 넘겼다는 이유가 아니라 돌파 이후에도 가격을 지지해주는 힘이 유지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런 기준 없이 모양만 보고 들어가면 역헤드 앤 숄더는 실패 패턴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책에서는 각 패턴마다 언제 의미가 있고 언제 속임수가 되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책 안에는 주식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매법이 있는데, 대표 매매법 두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타 매매 비법입니다. 흔히 단타라고 하면 빠르게 사고 빠르게 파는 위험한 매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단타 매매는 무작정 움직이는 가격을 쫓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수급과 거래량이 명확하게 몰리는 구간만 선별해서 들어가는 매매입니다. 이 매매법에서는 차트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붙는 자리, 그리고 그 거래량이 가격을 밀어 올릴 힘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변동성이 커 보여도 매매하지 않습니다. 빠른 수익보다 빠른 판단과 빠른 정리에 초점을 맞춘 단타 매매법입니다. 두 번째는 세력의 거래량과 매집봉을 활용한 매매법입니다. 이 매매법은 차트에서 왜 이 가격에서 거래량이 터졌는지를 해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도 거래량이 꾸준히 쌓이거나 긴 윗꼬리나 아랫꼬리를 동반한 봉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구간, 저는 이런 자리에서 누군가 물량을 모으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의심합니다. 단순히 거래량이 많다는 이유가 아니라 가격 대비 거래량의 형태, 그리고 매집봉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매매법의 핵심은 세력을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세력이 이미 움직인 흔적이 남은 자리에서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매매법 모두 공통적으로 감으로 매매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주식 초보자분들께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채널 하단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엄선한 노하우만 담은 주식 전자책 PDF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마저 이어서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유리기판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처럼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AI 서버가 고성능화될수록 기존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그 막대한 데이터 처리 속도와 발열을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많이 팔릴수록 그 성능을 100% 끌어내기 위한 차세대 패키징 기술, 즉 유리기판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까워집니다. 이번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단순히 칩을 만드는 기업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그 칩을 지탱하는 기판 기업들에도 강력한 낙수 효과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은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깝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불과 전분기 7조 원 수준이었는데 3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범용 디램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메모리 시장의 최대 격전지인 HBM4, 즉 6세대 HBM에서도 삼성전자가 기술 경쟁력을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으로부터 HBM4 테스트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HBM4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HBM4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기술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앞서 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메모리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삼성그룹 내 유리기판 밸류체인 역시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HBM과 유리기판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고성능 메모리가 확대될수록 이를 지지할 수 있는 기판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HBM의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서 함께 움직일 유리기판 밸류체인을 같이 봐야 하는 겁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역시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흥국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82만 원에서 9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디램과 낸드의 가격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2027년, 2028년까지의 장기 공급 계약을 지금 미리 맺자고 논의할 정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2026년은 반도체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를 하드캐리하는 해가 될 겁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100조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반도체 칩 가격이 오르고 HBM 수요가 폭발할 때 그 뒤에서 이 모든 성능을 구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반드시 함께 보셔야 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유리기판은 가장 강력한 호재를 품은 또 하나의 주인공이 될 테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바로 한국 반도체 2차 슈퍼사이클의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돌아가면 AI 서버용 HBM과 그걸 받쳐줄 유리기판 수요가 폭발합니다. 결국 이 물량을 댈 곳은 삼성과 SK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유리기판이냐? HBM이 성능을 내려면 신호 간섭 없고 열 잘 빼주는 기판이 필수인데 그게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HBM 증사는 곧 유리기판 증설과 동의어입니다. 이미 삼성, SK, 인텔, AMD, 엔비디아 모두 유리기판 패키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 2024년 31조 원에서 2033년 49조 원으로 연평균 5.5%씩 꾸준히 큽니다. 특히나 삼성과 SK가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성장률이 제일 빠릅니다. 앞으로 10년은 유리기판이 AI 반도체 패키징의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도 AI 칩 계약 60조 원에 HBM과 유리기판을 검토 중이고 애플도 차세대 칩의 유리기판 도입 가능성이 큽니다. 전 세계 빅테크가 다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인 거죠. 이제부터는 진짜 기술의 영역, 공정 싸움입니다. 단순히 만든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정밀하게, 더 안정적으로 구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유리기판은 크게 세 가지 핵심 공정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첫째, TGV 공정입니다. 즉, 유리의 초미세 구멍을 뚫는 기술입니다. 둘째, 싱귤레이션 절단 공정입니다. 깨지지 않도록 정밀하게 절단하는 기술입니다. 셋째, 식각 공정입니다. 회로 패턴을 정밀하게 새기는 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 공정이 유리기판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승부를 가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박리와 종횡비입니다. 박리는 열을 받았을 때 금속과 유리 사이에서 접합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기판 신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불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박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잡아내느냐가 수율과 직결됩니다. 두 번째는 종횡비입니다. 구멍을 얼마나 깊고 얼마나 얇게 뚫을 수 있느냐의 비율입니다. 종횡비가 높을수록 전기 신호 전달 효율이 좋아지고 고집적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박리 제어와 고종횡비 구현 능력을 확보한 기업이 실질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게 됩니다. 현재 이 기술 경쟁의 중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SKC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삼성전기와 협력해 글라스 코어 기판과 글라스 인터포저까지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AI 반도체는 물론 초고성능 서버용 패키징까지 삼성 중심의 패키징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밑단에 있는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까지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핵심 기업이 방향을 정하면 밸류체인 전체가 따라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이 올해에만 약 200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며 전 세계 연기금 수익 규모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수익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대장주를 비중 있게 담았고 해외 주식일 위보유 종목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핵심은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입니다. 이 GPU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 아니라 국내외 빅테크의 AI 인프라의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하이퍼스케일 인프라 구축에는 수십만 개의 GPU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GPU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 필요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젠슨 황기 한국을 직접 찾아 대규모 GPU 공급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한 배경 역시 HBM 확보와 직결돼 있습니다. HBM은 층을 얼마나 높게 쌓느냐,
그리고 발열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어하느냐가 핵심인데 이 승부는 결국 패키징 기술에서 갈립니다. 여기서 다시 연결됩니다. HBM이 늘어날수록 고집적 고속 신호 처리, 고발열 환경을 감당할 차세대 기판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유리 기판입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H200 칩을 대량 주문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H200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지 PU입니다. 이 칩은 HBM과 GPU 다이 사이의 고밀도 패키징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량이 늘어나면 고급 패키징 수요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는 곧 기판 시장 전반의 수요 확대로 이어집니다. 결국 유리 기판은 고밀도, 고속, 고발열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기판 후보로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JP모건 역시 반도체 업황에 대해 역대급 슈퍼사이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HBM과 함께 유리기판 수요 역시 동반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유리기판일까요? 기존 플라스틱 기판은 상대적으로 두껍고 미세회로 구현의 한계가 있으며 고속 신호 환경에서 전력 손실이 큽니다. 반면 유리기판은 더 얇게 제작 가능, 신호 전달 속도 개선, 전력 소모 감소, 초미세회로 구현용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AI 가속기의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존 기판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그 격차를 메워줄 기술이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핵심 종목들을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PI입니다. PI는 삼성 유리기판 생산 라인에 적용되는 머신 비전 검사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유리기판의 TGV 같은 초미세 공정에서는 결함 검출과 정밀 검사가 필수입니다.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회사가 바로 PI입니다. 이미 삼성 유리기판 생태계에 진입해 있으며 경영진 다수가 삼성전자 출신으로 단순 협력 수준을 넘어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객사로는 인텔, TSMC 등 반도체 및 2차 전지 검사 장비 분야 기업들을 확보했고 연간 600억 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유리기판 확대와 함께 검사 장비 수요가 늘어날 경우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있는 포지션입니다. 두 번째,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삼성그룹의 유리기판 전략에서 핵심 축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글라스코어 기반 기판 기술을 주도하며 글로벌 고객사 대상 샘플 공급을 진행 중입니다. 애플, 아마존, 브로드컴, 인텔 등 주요 고객사와의 협업이 거론되고 있으며 파일럿 라인 구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일본 스미토모와의 협력 등 공급망 다변화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테스트가 본격 통과되고 양산이 확대될 경우 실적과 밸류에이션 모두 재평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태성입니다. 태성은 유리기판 후공정 시각 장비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초미세 시각과 오염 제어 기술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고 삼성전기 파일럿 라인의 장비 납품을 확정하며 밸류체인에 편입된 상태입니다. 삼성전기, LG이노텍, SKC와 관련 특허 협업 이력도 있습니다. 후공정 장비 수요가 늘어날수록 직접 수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네 번째는 CNG 하이테크입니다. CNG 하이테크는 유리기판 MPVD 공정 기술을 자체 개발한 기업입니다. MPVD는 TGV-홀 내부의 금속을 충진하는 핵심 공정으로 HBM 성능과 직결되는 기술입니다. 파일럿 설비를 구축했고 현재 삼성전자 대상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쪽에 벤더 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또한 CCSS, 즉 중앙약품 공급장치 분야에서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평택 등 주요 라인에 납품 이력이 있습니다. 특히 종횡비 기술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고종횡비 구현에 성공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이는 전류 흐름, 열 분산, 신뢰성 측면에서 AI 반도체용 패키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으로 방향을 열고 있다면 유리기판은 그 성능을 완성하는 다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기업들은 유리기판 밸류체인 안에서 공정장비 검사 영역을 담당하는 핵심 포지션에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기판은 앞으로 AI 시대의 핵심 소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AI 가속기 경쟁이 심해질수록 기존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성능과 발열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기존 기판은 상대적으로 두껍고 전력 소모가 크며 초미세회로 구현의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유리기판은 더 얇게 제작 가능하고 신호 전달 속도가 개선되며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고 고집적 미세회로 구현에 유리합니다.
AI 가속기의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존 기판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그 격차를 메우는 대안이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따라서 AI 경쟁이 심화될수록 유리기판 수요는 자연스럽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기판 생태계는 이미 삼성 중심으로 국내 밸류체인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은 누구입니까?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인텔 등 글로벌 빅테크 모두가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HBM이 성능을 끌어올린다면 유리기판은 그 성능을 완성하는 기술입니다. 결국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이끄는 AI 이막의 슈퍼사이클에서 HBM과 유리기판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기업들은 그 밸류체인 안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포지션에 있습니다. 이 흐름이 현실화된다면 차세대 반도체 수혜주로 재평가받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